여러분 혹시 내 자산 포트폴리오 정말 건강한 걸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노후 준비, 미래 계획을 위해 열심히 자산을 모으고는 있는데 정작 그 구성이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보고요. 부동산과 예금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 안전지향형 투자 전략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현주소를 딱 보면요,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산의 무려 70%가 부동산, 그러니까 비금융자산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30%에 불과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부분의 자산이 말 그대로 깔고 앉은 돈이 돼버려서 정작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유동성이 크게 부족해지는,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지 이렇게 믿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 곳에만 자산이 전부 쏠려 있는 건 마치 모래성 같아요. 예기치 못한 파도 한 번에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죠. 갑자기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은 든든한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부동산과 예금에만 집중하게 된 걸까요? 이게 단순히 투자를 잘 몰라서 혹은 무관심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깊은 심리적인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투자를 망설이는 걸까요? 이번 파트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깊게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4가지 심리적 장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 심리적 장벽은 바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해요. 바로 이 감정 때문에 우리는 단 0.1%의 원금 손실 가능성만 있어도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비합리적일 만큼 안전한 예금만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제 가능성을 선호하는 심리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예금은 어때요? 딱 정해진 날짜에 약속된 이자가 정확히 들어오잖아요? 모든 걸 내가 예측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죠. 반면에 주식 투자는 전쟁이 나거나 경기가 나빠지거나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이 불확실성 그 자체를 본능적으로 도박처럼 여기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인지적 구두쇠 이론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복잡한 생각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 상품을 공부하는 거 솔직히 머리 아프고 귀찮잖아요. 이 학습 비용이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둘 때의 편안함보다 크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가장 익숙하고 쉬운 길, 그러니까 은행 예금을 선택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 사회에 깊이 새겨진 역사적 트라우마입니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평생 모은 자산이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걸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 경험이 증권사는 내 돈을 뺏어가는 위험한 곳이라는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남겼고요. 이 과거의 공포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한국과 미국의 자산 구조인데 와, 이건 거의 정반대죠. 미국은 우리와 달리 금융자산이 70%에 달해서 자산이 또 다른 자산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이제 우리도 이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고위험 투자에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안할 핵심 전략은 바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 새로운 생각의 전환, 안전지향형 전략입니다. 안전지향형 투자라는 건요, 한마디로 안정성과 수익성의 황금 균형점을 찾는 전략입니다. 변동성 큰 주식 투자는 무섭고 그렇다고 은행 이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해법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원금 손실 가능성은 최소화하면서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한다.
위험한 종목을 고르는 모험이 아니라 현명한 중간 지점을 찾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투자 초보자도 정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은 높고 상대적인 위험은 낮은 세 가지 투자 대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문용 상품들입니다. 먼저 CMA는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 같은 건데요. 은행 보통 예금이랑 다르게 단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붙어요. 비상금이나 월급을 잠시 주차해두기에 아주 좋은 상품이죠. 그리고 발행어음은요, 초대형 증권사가 우리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더 높은 이자를 쳐서 갚을게요 하고 약속하는 증서 같은 거예요. 은행 예금보다 높은 약정 수익률을 주니까 안정적으로 목돈 굴릴 때 아주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보증하는 국채입니다. 이건 은행 예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니까 안전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도 금리가 오를 때는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예금과 달리 만기가 되기 전에도 시장에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계좌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을 그 연금 자산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증권사 계좌로 옮겨와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야 합니다. 연발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기본으로 챙기고 지수추종 ETF 같은 상품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ETF는 주식시장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는 바구니 같은 상품이라 개별 종목 고르느라 머리 아플 필요도 없고요. 연금은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단기 변동성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시작하려면요, 사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증권사를 내 자산을 잃을 수도 있는 도박장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자산을 함께 키워나갈 파트너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이 인식의 전환이 건강한 자산 관리의 진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진짜 행동으로 옮겨봐야겠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부담 없는 실행 계획을 지금부터 제시해 드릴게요. 첫 걸음은 정말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1단계, 먼저 스마트폰으로 증권사 CMA 계좌를 만들어서 앱이랑 한번 친해져 보세요. 커피 한 잔값만 넣어둬도 매일 이자가 붙는 재미를 느껴보는 겁니다. 2단계,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원금 손실 우려가 거의 없는 발행어음을 아주 소액으로 한번 사보는 거예요. 확정금리 상품의 안정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단계죠. 자,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었다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3단계, 은행에서 잠자고 있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증권사로 옮겨와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직접 운용을 시작하는 거죠. 4단계,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르는 게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2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코스피 200이나 미국 대표 500개 기업인 S&P 500 같은 지수 추종 ETF의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시장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자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하나의 강력한 비유를 통해 끝맺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고 지키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 그림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견고하지만 갇혀있는 성벽 안에서 나와서 유연하고 건강하게 흐르는 금융자산의 강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더 이상 멈춰있는 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넘쳐 성장하는 풍요로운 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